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지금 1920선 정도에서 상단이 막혀있던 코스피 지금은 184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변수들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의 지수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시장의 우려가 동시에 너무 동시에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출구 전략에 대한 스트레스를 9월 중순까지 계속 받을 수밖에는 없었던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신흥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시장에선 더 촉매제가 되었고 어떤 저가 매수세를 유도할 만한 어떤 촉매제 자체가 실종되었다는 점이 지수 하락을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 3일간의 지수 하락 과정을 보면 특정한 매도 주체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고요. 물론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있어 왔지만 전반적으로 현재는 저가 매수세의 실종 상황이 지수 하락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증시의 어떤 경제 여건 등을 살펴보면 조금 긍정적인 것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좀 혼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수출에 대한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하지만 또 미국이나 유로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입니다. 네. 결국 신흥국 경제의 불안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최근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방향성을 논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수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올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과 같이 감익되지만 않는다라면은 1900선 초반 정도를 우리 시장의 어떤 적정 지수 수준으로 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은 그 위치보다 조금 밑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의해서 다소 좀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는 다시금 적정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는 시장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FOMC의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로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다소 좀 오늘 기사 내용에서도 조금 혼재된 내용 중에 하나가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된다라는 멘트 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내용에서 그 페드가 올해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올해인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너무 성급한 판단을 좀 자제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또 시행된다라는 것이 막연한 악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출구 전략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는 배경은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 자체가 있고요. 이미 연준이 말해왔었던 것처럼 테퍼링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자산 규모를 어떤 줄여가는 것이 유동성 해소의 의미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난 수년 동안 연준이 매입해왔던 미 국채 및 MBS 채권은 대부분 만기까지 끌고 갈 물량들이라는 것이지 이를 시장에서 회수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결국 시장 금리가 지난 5월과 6월처럼 다시금 빠른 속도로 치솟을 수 있는 확률도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제는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점진적으로는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가까워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출구 전략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아시아 특히나 신흥국에서는 자금 이탈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요 며칠 사이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또 자국 통화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금융 위기설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신흥국의 금융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변수라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수년 사이 미국과 유로존 주요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신용 위험 등을 겪다 보니까 이 비슷한 시나리오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또 전혀 없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또 과거 달러와 강세 시대에 신흥 국가들이 신용 위험을 여러 번 겪어왔다라는 어떤 그런 학습적인 어떤 기억들이 최근에 어떤 불안들을 계속 의식하게끔 만든다라 보여지는데요. 특히 최근에 신흥국 통화 가치의 내용들만 살펴보면 인도의 루피아라든지 브라질의 헤알 등과 같은 신흥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다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이들 나라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잘 되지가 않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채에 대한 부담까지도 점증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신용 불안등이 계속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최근에 신흥국가 재정 및 경상수지 비율 등을 한번 살펴보면 왜 최근에 외국인과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걱정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면으로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은 재정 수지뿐만이 아니라 이 경상수지도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위험 국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통화 가치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이런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배경 등을 살펴보면 작년에 선진국 경제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올 들어서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네. 동남아 국가들이 그동안에 중국 경제의 호황에 특수를 누려왔었었는데 중국이 둔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그러겠죠, 그런 예. 변화 등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꾸 이제 90년대와 같은 외환위기를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네. 현재 동남아를 포함한 신흥국 국가들은 과거와 같은 외채 규모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인데다가 외환 보유고 자체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 부도의 위험에 봉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 보여지는데, 다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국가 부도 측면에 있어서는 걱정이 좀 덜 되지만 이들 나라들의 민간 기업들에 대한 신용 위험의 확률은 높다라는 점입니다. 네. 마치 이것이 전반적인 디폴트 위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90년대의 재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별화 행보가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가 그렇게 적극적인 매도의 모습 등은 아닙니다. 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남아 증시가 급락하지만 이 이유를 단순히 금융 불안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최근 동남아 주요 증시와 국내 증시의 12개월 PER만 보더라도 최근 동남아 주요 증시의 평균 PER이 13배입니다. 근데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PER이 13배이기 때문에 네. 동남아 증시의 전반적인 멀티플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견 등이 많다는 점이죠. 결국 금융불안 이유가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동남아 증시는 조정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리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9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흥시장이 조금 경직되더라도 우리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는 외국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우리 시장의 적정을 어떤 페어 밸류를 믿어주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 볼 수가 있고, 네. 지나치게 어떤 우리보다 불안한 나라의 어떤 직면한 위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보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늘 지난 한 3일 사이에 발생된 어떤 조정의 상황을 역용하는 그 시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는 또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